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아이언을 찍어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쓸어쳐라, 다운 블로우 또는 디센딩, 어퍼 블로우, 어센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찍어치는 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인가? 찍어친다면 과연 얼마나 찍어쳐야 아이언이 비거리가 안 나가는 골퍼분들께서 비거리를 보내고, 드라이버라면 얼마나 쓸어쳐야지, 어떻게 어택 앵글을 만들어야지 좋은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데이터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찍어친다. 이 찍어친다 라는 것을 골프에서는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볼이 있다면 볼의 접근 각도를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친다. 찍어치는 것은 데이터에서 얘기할 때 마이너스로 기준을 잡습니다. 지면이 이렇게 수평이죠. 수평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을 마이너스고요. 지면이 있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치는 거를 이제 플러스 기준, 어택 앵글이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면 마이너스 어택 앵글, 밑에서 위로 치면 플러스 어택 앵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어택 앵글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남자 PGA 투어 평균으로 봤을 때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기준 4도 정도가 나옵니다. 4도. 물론 클럽 스피드에 따라 또는 기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4도가 나옵니다. 여성 프로 같은 경우는 남자 프로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마이너스 2도 내지 많게는 3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한 2.3도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치면서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찍어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지. 잡고, 자, 저는 7번 아이언입니다. 볼을 쳤죠. 클럽의 스피드는 87.3마일 나왔습니다. 3마일 나왔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택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3.4. 3.4를 이게 이제 지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얀 선을 지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3.4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럽 스피드 같은 경우도 투어 평균은 이제 보통 90마일 정도가 나오죠.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비거리는 지금 156.9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스매시 팩터는 1.38, 나쁘진 않죠. 보통 남자 프로 기준에서는 스매시 팩터가 이제 1.33, 그리고 여성 프로들 같은 경우는 1.37 정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스매시 팩터가 볼의 전달력을 이야기하죠. 전달력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여성 프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클럽 스피드가 느릴수록 더 스매시 팩터의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볼을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너스 3.4도로 볼을 찍어쳤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87.9 클럽 스피드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6.6, 굉장히 어택 앵글의 값을 많이 줬죠. 자, 거리는 158. 그렇다면 무조건 찍어친다면은 비거리가 많이 날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비거리라는 거는 찍어치는 각도, 이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방향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죠. 드라이버는 멀리 똑바로, 그리고 아이언도 또 멀리 똑바로. 똑바로라는 주제, 방향성을 논할 때는 이 아래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럽의 면과 페이스 앵글과 클럽의 패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데이터, 좀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쪽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비거리에 대한 레슨을 간략하게, 좀 간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6.6,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로프트 각도가 31에서 33도 정도가 됩니다. 클럽에 누워있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임팩트가 땅 됐을 때 그 로프트의 각도를 트랙맨의 수치를 읽어서 말해주는 게 다이나믹 로프트가 되는 거죠. 다이나믹 로프트는 24.7이 나왔습니다. 클럽의 로프트가 만약에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31도의 로프트라면 지금 세워지는 각도는 한 6도 정도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도.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80 볼을 하나, 둘, 이렇게 어택 앵글을 그려주고 87, 그냥 편하게 치면 저는 클럽 스피드가 87.2 정도 나오죠. 자, 저는 평균적으로 이제 어택 앵글이 3에서 4, 보통 그 정도 저도 나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는 26이 되겠죠. 보통 투어 평균 이 다이나믹 로프트가 26도 가량이 나옵니다. 26도. 물론 더 세우는 프로들도 있어요.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만약에 31도 기준이라면 리키 파울러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저도 당황을 했었는데 9도 가량을 세운다고 하죠. 저희는 31도 기준에서 지금 5도 정도를 세웠는데, 그죠? 5도 정도를 세웠는데 리키 파울러 같은 경우 31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22도? 이 정도를 세워 치는 거죠. 로프트 각도를 25도까지. 제가 한번 로프트의 각도를 세워보겠습니다. 로프트의 각도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거리가 늘어나요. 즉 7번을 한 클럽이나 두 클럽까지 더 세워놓고 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를 낮게, 이게 낮아졌을까요? 자, 낮게 다이나믹 로프트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더 높아졌네요. 다이나믹 로프트를 한 번 더. 이 영상을 제가 계획해서 찍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찍고 있어서 하나, 둘, 이렇게 다이나믹 로프트를 제가 세워봤습니다. 이번 건 확실히 세운 것 같은데, 자,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7, 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 20.7이에요. 아까 26.7이라고 했는데 한 26도 이 정도가 나왔었는데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니 비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찍어치니까 펀치샷, 찍어치니까 무조건 볼은 낮게 갈 것이다. 또는 쓸어치니까 볼은 무조건 높이 갈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찍어친다고 해서 무조건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찍어치면 로프트 각도가 세워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좀 높아지겠죠. 반대로 많이 올려치면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치면 덩달아서 다이나믹 로프트도 많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찍어친다고 해서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고 쓸어친다고 해서 로프트 각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래 데이터를 보시면 클럽의 궤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원래 궤도라고 하지 않지만 클럽 패스가 있습니다. 클럽이 지나가는 길, 인투 아웃이냐, 아웃 투 인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페이스 앵글이 있어요. 페이스 앵글. 클럽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클럽이 과도하게 안에서 가면 당연히 클럽의 로프트 각도는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지만 그립을 우리가 좀 더 닫아놨다거나 때릴 때 안에서 왔지만 확 잡아챈다면 클럽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아웃인으로 한다면
클럽이 면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웃 인으로 하면서 그립을 좀 연다거나 내려올 때 손등이 커핑이 됐다면, 커핑이 뭐죠? 꺾인 거죠? 커핑이 됐다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지나가는 길과 클럽 페이스 면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택 앵글과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많이 찍어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보겠습니다. 많이 찍어치면서 어택 앵글을 주고 다이나믹 로프트를 높이 주겠습니다. 많이 찍어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엄청 찍었어요. 6.7 더 찍어보겠습니다. 6.7에 28도. 그러니까 많이 찍어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럽 스피드도 이런 저항이 많기 때문에 스피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엘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어친다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찍어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찍어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자, 마이너스 5.0 5도죠, 5도.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30.4도가 됐어요. 찍어쳤는데 다이나믹 로프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찍어쳤는데 비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132. 클럽 스피드 아까보다 뭐 한 2마일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132m.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스매시 팩터가 1.25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남성 프로가 이제 1.33, 뭐 한 35, 33 정도 나오고 평균, 그리고 여성 프로가 1.37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 값보다 현저히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거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비거리라는 건 여기에 스핀 로프트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도 페이스 투 패스라는 합산 값이 있듯이 여기에도 스핀 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핀 로프트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각도 대비 클럽의 로프트의 각도가 있죠.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로프트의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로프트의 반지름의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핀의 로프트의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각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매시 팩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은 많이 안 나가게 되겠죠. 즉, 만약에 이제 58도다, 웨지다, 웨지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얘가 웨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웨지라고 하면은 클럽의 로프트가 이제 58도, 56도라고 하면은 5도 정도를 찍어칠 겁니다. 쇼다인일수록 찍어치는 게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정도가 찍어칠 텐데, 로프트의 각도가 58도라면은 보통 클럽의 스핀 로프트는 더 많이 세워져요. 더 많이 세워져서 한 40도 정도로 맞게 되는데, 그러면 스핀 로프트는 그렇게 됐을 때 45도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스핀 로프트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다이나믹 로프트 마이너스 빼기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하죠.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합산값으로 해서 36.9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올려쳐 볼게요. 어택 앵글을 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올려치고 이게 빼기가 되는데, 이렇게 쳤을 때 마이너스, 다이나믹 로프트 마이너스 어택 앵글 이렇게 했을 때 맞죠? 다이나믹 양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양의 숫자. 마이너스가 빠졌죠? 36.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빼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로프트 빼기 어택 앵글이 되면 스핀 로프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 로프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은 게 좋냐? 사실 좀 적으실수록 비거리는 많이 나가요. 그렇지만 아까 투어 프로가 보통
다이나믹 로프트가 26도라고 했죠. 어택 앵글 같은 경우는 4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이언이 멀리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보다 정확하게 보내는 게 좋은데, 이제 좀 더 아이언의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주시고, 그렇죠? 어택 앵글의 값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스핀 이 레이터를 좀 더 맞춰주신다면 비거리를 손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올려치면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보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올려치면서 어택 앵글을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올려치면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봐서 공이 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올려치더라도 이 손등의 다이나믹 로프트를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급자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올려치면서 로프트의 각도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자, 나왔습니다. 아까 어택 앵글이 5도였는데 클럽의 로프트가 30도 이상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죠. 아이언샷이. 근데 제가 지금 어택 앵글을 굉장히 그냥 플랫하게 가져왔어요. 플랫하게 가져왔는데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울 수가 있었죠. 근데 물론 어려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클럽을 로프트 각도로 손등을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좀 말이 좀 많아지는데, 그 백스윙을 높이 들어야 비거리가 나간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요즘 제가 이제 원플레인으로 올해 들어서 얘기를 했었죠. 백스윙 테이크어웨이에서 좀 낮게 해도 비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약간 이런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아주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보시면 뭐 151.8 정도 나갔죠. 그러니까 높은 게 관성이나 이런 장타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더 유리하죠. 그렇지만 플랫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플랫하지만 다이나믹 로프트 각도를 세워서 스핀 로프트의 값을 낮춰주면 스매시 팩터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거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거리가 줄지는 않는다. 그리고 거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때는 찍어치는 게 무조건적으로 클럽 로프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쓰러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클럽의 로프트가 높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추어 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유난히도 아이언이 거리가 안 난다. 나는 유난히도 안 나간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택 앵글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 다이나믹 로프트를 체크해봐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밴드나 뭐 아니면은 뭐 세라밴드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세라밴드를 가지고 이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자꾸 다운스윙을 하체를 쓰시면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은 걸어만 놓고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당겨주는 연습. 그러면 손목에 힘이 빠지면은 손등이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손등을 디로프트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걸어만 놓고 자연스럽게 당겨주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아이언을 치실 때 자연스럽게 또 로프트를 디로프트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언 거리가 유난히도 안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로프트를 세워서, 그죠? 어택 앵글과의 어떠한 조화를 잘 이뤄내서 비거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